안녕하세요. 신상문입니다. 지난 시간 개조식 강의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자,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다 마침표 찍었죠? 뒤에. 그렇죠? 안 찍으면 어떻게 돼요? 마침표는 뭡니까? 마침표는 문장이 끝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호예요. 그쵸? 그래야 다음 문장이 들어가죠. 그쵸? 마침표를 안 찍으면 다음 문장과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 문장이 끝나면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줘야 됩니다. 두 문장 썼는데 마침표를 안 찍으면 그냥 한 문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마침표 찍어야 되죠. 근데 개조식은 뭡니까? 한 문단 안에 문장이 하나 들어갑니까? 몇 개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만 들어갑니다. 뒤에 문장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구분이 필요합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마침표의 기능이 없어요. 게다가 또 다음에 이야기했지만 개조식은 반드시 글머리표를 앞에 둡니다. 나 문장 시작할게 라고 글머리표를 둬요. 그리고 이 글머리표는 하나의 문장만 이끌어요. 그리고 끝난 것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얘기하면 어때요? 점 찍으면 어때요? 뭐 괜찮겠죠. 하지만 굳이 찍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조식 문장들을 볼 때는 마침표를 찍는 경우에는 예컨대 숫자 뒤에 소수점, 이제 제목할 때 1 하고 하잖아요. 그때 마침표 찍어요. 그 외에는 거의 볼 일이 없어요. 마침표는. 근데 많이들 마침표를 습관적으로 찍어요. 그렇죠? 근데 찍는다고 큰 가독성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찍을 필요가 없을 뿐이지 뭐 찍는다고 안 되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어쨌든 하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명심해 주십시오. 저는 안 찍어요. 점 찍히면요 괜히 거슬리고 지저분해 보이고 그래서 안 찍습니다. 또 다른 오해를 볼까요? 명사형이 아닌 명사로 끝나면 어떠나. 많이들 써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앞에 우리가 예시했던 그 문장을 이런 식으로 빨간색 제 동그라미 해놨죠. 제한적임 이거를 임자를 빼 제한적 이렇게 되고 먼 지역임 있잖아요. 임을 빼 먼 지역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자 줄였잖아요. 그렇죠? 한자 줄였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보시면 그게 그렇게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명사형으로 끝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명사로 끝나도 괜찮고 그래서 하나의 제한서 안에서 어떤 것은 명사로 끝나고 어떤 것은 명사형으로 끝나고 뒤죽박죽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명사로 끝나도 괜찮다라고 봐요. 명사형으로 끝나도 괜찮고 혼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통일성을 기한다면 전체를 다 명사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명사로 끝나면 개조식이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조식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는요 명사는 가급적 제목에만 쓰십시오. 제목. 그리고 표 안에 각 셀 안에다가 명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뭐 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오해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목, 기지원사학과 연계를 통한 지원성과 재고, 가능성 하고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그냥 문장으로 계속 다 넣어버려요. 그죠? 동그라미 문장, 동그라미 문장, 동그라미 문장 이런 식으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분리하지 않고 박스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꼴이죠. 그렇죠? 여러분 물건 같은 거, 소품 같은 거를 박스 안에 구분하지 않고 큰 박스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보세요. 찾는 것도 일이에요. 그렇죠? 찾는 것도 일이죠. 조그만 소품이라면 더 못 찾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몰아 넣어도
개조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보세요. 동그라미 3개로 3개의 문장이 있어요. 다 집어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론에 해당되는 주제문은 맨 위에다 올렸죠?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럼 이렇게 했으면 됐느냐? 주제문과 보완적인 설명을 하는 문장들을 똑같이 병치했죠. 그렇죠? 어찌 보면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 딸이 있다고 친다면 아버지, 아들, 딸 다 같이 쭉 나열한 거죠. 그렇죠? 이런 방식을 지금 써서 문장을 구성했어요. 뒤에 볼까요? 동그라미 쳤죠? 찍이죠, 찍. 동그라미보다는 찍이 하위 단위입니다. 그리고 찍은 찍보다 밑에 단위가 점이에요. 그러니까 선들이 모여서 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면이 상이지. 그러면 선은 뭡니까? 점들이 모여서 선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점보다 선이 상이죠. 이것을 계층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기자재 사업과 연계를 통한 지연성과 재고 가능성은 없음 했죠. 왜 없어? 그 설명을 할게 라고 2개의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의 문장은 하위 문장이 돼요. 보완 문장, 설명하는 문장. 만약에 하위 2개의 문장을 없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재고 가능성은 없음. 일단 결론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위 문장은 없다 하더라도 의미 전달에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왜 그런지 좀 더 정확한 전달에는 문제가 있겠으나 결론을 전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같은 층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 더 상위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식이에요. 자, 나 동그라미 문장 쓸 테니까요. 이거 읽어보시고 이 동그라미 문장에 대한 하위 문장이 있어요. 찍 하면서 나와요. 근데 그거는 보완하거나 좀 더 자료를 제공하거나 증거를 제공하거나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시다면 읽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문장만 읽는다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걸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는 좀 더 중요한 문장이구나. 찍은 동그라미보다는 좀 덜 중요하구나. 그럼 동그라미 중심으로 읽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가독성이 빵빵해지는 거죠. 그렇겠죠? 이건 누구 중심이냐면은 읽는 사람한테 쉽게 읽으라고 가독성을 높여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개조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하면 개조식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개조식 아닙니다. 그냥 일반 문장을 개조식틱하게 서술했을 뿐이에요. 짝퉁 개조식이에요. 개조식의 원칙 절대로 결론부터 얘기한다. 그리고 결론은 상이다, 상위. 설명하는 것은 하위 문장으로 가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안서 같은 거 심사로 갈 때요. 가급적이면은 찍 해서 나오는 문장들은 안 읽어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제목만 꼼꼼하게 보는 것도 힘든 시간이란 말이에요. 보통 심사할 때 주어지는 시간을 길게 잡아주면 30분이에요. 뭐냐? 제안서를 딱 보여준 다음에 좀 보라고 하고 그 심사하는 전 과정이 30분이에요. 그럼 발표하는 시간 빼요. 뭐 질의응답하고 내용을 다 캐치할 시간은 몇 분이겠어요? 10분, 15분 이 정도예요. 근데 페이지가 어떻게 돼요? 50페이지, 100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깨알같은 일반 문장으로 서술해가지고 한 15분 동안 다 이해하시겠죠? 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바보죠. 속독을 하는 것도 대단한 실력을 가져야 그 정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익힐 것인가의 문제예요. 문장은 개조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픽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표를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문장을 어떤 식으로 하면 가독성이 높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강의거든요.
그 다음에 계층을 둬가지고서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자, 심수사님, 제가 우선순위 여기다 준 거니까요. 일단 이거부터 보시고요. 이건 안 보셔도 되니까 시간 나면 보세요. 시간 납니까? 안 나요. 안 봐요. 네, 그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주는 것이 계층하거든요.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개조식에 대한 오해에 대한 핵심적인 거 몇 가지 보셨죠. 그러면 좀 더 보완적으로 제가 개조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조식 문장은요,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일반 문장으로 구성되는 소설들은 어떻게 읽죠? 하나하나 읽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소설가가 쓴 감정, 전달한 내용, 또 막 그 상황, 심지어는 무협 소설까지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쌈질을 하는데 그걸 글로 표현해. 기가 막히죠. 그런 것들을 꼼꼼히 읽지만 몰입하고 아주 쉬운 그 언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상황과 지금 읽고 있는 상황이 연결되어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지거든요. 그래서 소설 같은 건 쭉 문장을 다 읽어 나가잖아요. 여러분 시는 어떻게 읽으세요? 시. 한번 딱 보고 사진처럼 딱 찍은 다음에 감동스럽다 뭐 그럽니까? 시? 그리고 여러분 시를 보면은 제대로 된 문장들 보기 쉽지 않죠. 문장 파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장 파괴조차도 그 시인의 감정,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 아니겠어요? 그거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으면 그 시가 이해가 되고 느껴지나요? 그렇지 않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심지어는 외워요. 그러면서 그 시에 대한 느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안서는 뭐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제안의 내용들을 이해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앞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꼼꼼히 쫙 읽어나가면서 소설처럼 읽습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그 제안서라는 것, 또 다른 제안서가 아니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그래, 대부분이 그래요. 쓰는 사람이 을이에요, 을. 읽는 사람이 갑이에요. 굳이 갑을 관계를 따진다면. 그럼 갑이 꼼꼼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딱 막 그 글을 쓰신 분의 의도까지 애써 파악하려고 하면서 제안서를 쓰신 분이 시인도 아닌데 그분이 무슨 글을 쓰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지만 너무나 재밌어서 막 스토리를 놓칠 수가 없어. 미치겠잖아요. 막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고 그런 것처럼 앞에 내용을 빠뜨리면 안 되니까 다 봐야 돼 하면서 막 읽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문장 자체를 마치 이미지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문장조차도. 그래픽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안서들이 문장들은 들어가 있지만 왠지 딱딱 찍혀서 나한테 들어오네 라는 느낌이 오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일반 문장은요, 아무리 찍듯이 읽히고 싶지만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 문장은 키워드들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근데 개조식은 그 키워드를 돌출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층화 시켜가지고서 딱딱 그것만 읽게 하고 또 문단 자체가 정확하게 분획이 돼요. 문단 안에서도 진짜 계급이 있어요. 문장 간의 계급이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하게 찍어서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도 이 개조식의 이렇게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다음에 찍, 그 다음에 점 나오고 이런 덩어리들은 다른 덩어리와 분획을 해가지고 딱 구분되게 줄과 줄의 간격도 좀 여유 있게 해가지고 칸막이 딱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찍어 읽힐 수가 있다 이겁니다. 개조식이 빨리 읽히는 거잖아요. 개조식을 했는데 이게 무슨 그냥 쭉 막 지루하게 나가 있으면 그거
개조식이 목표하는 바 신속하게 이해시키는 거 이거 달성 안 됩니다. 그래서 덩어리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글머리표입니다. 개조식은요, 어떠한 문장도 글자가 먼저 오지 않습니다. 문장은 개조식 형식 썼는데 앞에 글머리표 같은 거 동그라미, 찍, 점, 당구장 뭐 이런 게 없게 되면요, 그것은 개조식이 아닙니다. 개조식은 반드시 글머리표가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머리표는 나 개조식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또 한 가지는 난 하나의 문장이다 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특히나 글머리표는 계급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면이 상위, 선이 그 다음, 점이 약간 좀 이제 이탈되어 있는 글머리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그 중요성, 그 위치, 하이라키를 정해줘요. 글머리표가. 그렇게 잡아주고요. 물론 이제 문서를 쭉 작성하다 보면은 정해져 있는 글머리표만 활용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목 같은 거는요, 그리스어 1 대통령, 다음에 아라비아 1 국무총리, 다음 가 장관 됐잖아요. 자,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1 반가로 1 들어가고요. 그다음 군수하게 되면 반가로 가 쓰시고요. 또 면장하게 되면은 완가로, 이장은 그러면 또 가하고 이 막힌 가로 이걸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쭉쭉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넘버링 하는 것이 너무 골치 아파. 그래서 이 넘버링 순서 별 의미가 없다 하게 되면 아주 돌출적으로 특정한 제목을 이끌어주는 글머리표를 또 만들거나 특정한 가로 형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는 것이 효과적이죠. 자, 근데 다 떠나서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다 제목이죠. 그죠? 제목이죠. 그리고 글머리표도 좀 돌출적인 걸 활용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 나오네요. 문장을 이끄는 글머리표. 이것은 전체 문서에서 통일되어 있어야 돼요. 동그라미, 찍, 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3개의 계층을 만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것은 일관성 있게 전체의 그 제안서나 문서에서 이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번호와 글머리표, 제목, 글머리표 중에서도 제목 글머리표, 문장 글머리표, 이게 나눠진다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제목 글머리표를 좀 설명하면요, 이 글머리표가요, 제목을 이끄는 경우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왔는데, 개조식은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 원칙이란 건 뭡니까? 꼭 지켜야 된다죠. 또 이걸 지키지 않으면 개조식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세요. 이 개조식은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냥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케이스들 다 분석하면서 이건 지켜야 개조식이구나 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이 4대 원칙은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거에 다 결론 우선의 원칙. 미괄식 안됨. 무조건 2갈식. 개조식 틱한데 미괄식이네. 이건 개조식 아님. 아시겠죠? 계층화의 원칙. 그렇죠? 뭔가 좀 더 포괄적이고 결론적인 것들, 그리고 보완적이고 어떤 징빙하는 증거 또는 뭐 예시 이런 것들은 계층화된다. 제일 대장은 면 글머리표, 그 다음 중간이 선 글머리표, 그 다음 막내가 점 글머리표. 물론 뭐 점이 아니라 난 당구장으로 할래, 틀린 건 아니에요. 네, 하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계층화해서 그 전체 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 결론 부분들이 항상 앞서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일 문장의 원칙이에요. 글머리표는 단 하나의 문장만을 이끈다. 그렇죠? 글머리표는 단 하나의 문장만을 이끈다. 그 안에 2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안 찍어도 된다.
두 개 이어서 점 찍고 그다음 또 이어서 막 가는 것은 그건 개조식이 아니라 일반 문장입니다. 일반 문장인데 짝퉁으로 개조식 흉내내려고 명사형으로 끝났을 뿐이에요. 그건 개조식 아닙니다. 마지막, 반드시 문장은 건방지게 혼자 나서지 않는다. 반드시 앞에다가 글머리표를 앞세우고 나 개조식 문장 시작합니다. 하나의 문장입니다. 라고 시그널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개조식이에요. 이 네 가지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근데 또 특징을 볼게요. 굳이 완전히 100% 지키지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이렇더라 라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제목은 명사고요. 문장은 명사형으로 되게 끝나요. 근데 가끔 문장인데 명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더라. 그 다음에 제목은 대체적으로 숫자를 이용합니다. 또는 순서가 있는 그 가나다라처럼 글자를 활용하게 되죠. 글머리표는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찍찍찍 나오잖아요. 선 글머리표 3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순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동일한 같은 층에 있는 내용에 불과하고 동그라미들이 막 순서를 의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지 문장을 이끄는 것들, 그 다음에 하이라키, 중요성의 정도들,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 때로는 글머리표가 제목을 이끌기도 하다. 제가 그래서 그걸 제목 글머리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아 동그라미 다음에 제목이 나오기도 해요. 들여쓰기 한다 이런 거예요. 항상. 이게 뭐냐면은 제목이 하이 제목이 갈수록 또는 하이 글머리표가 갈수록 그 시작 지점들은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돼요. 좀 뒤늦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도 그 문장 간, 제목 간의 하이라키가 정해집니다. 중요성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매일매일 쓰는 것이 개조식이에요. 그쵸? 매일 써요, 개조식. 근데 개조식이 이런 것인지는 모르셨죠? 그냥 뭐 하고 끝나면 뭐뭐 함 하고 끝나면 뭐 개조식이지 뭐 라고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아닙니다. 처음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 보면은 뭐 글을 써오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감정을 써요. 고즈넉한 어쩌라고 참가자들의 환한 미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됩니다. 개조식에는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고 간결함, 이것이 핵심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